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정호 선생이 글을 적고 이우정 화백이 사파를 그린 책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 가운데 실려있는 벽시 송사라는 에피소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경상도 어느 고을에 김서방하고 이서방이 살았다. 두 사람은 클 때부터 중마고우인데다 서로 이웃해서 살았다. 하지만 사는 형편과 자식복은 엄청나게 달랐다. 이서방네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고 김서방네는 겨우 조반 석죽이나 하는 어려운 처지였다. 그런데 한 집은 자식 풍년도 그런 풍년이 없었고 다른 한 집은 자식 흉년도 그런 흉년이 없었다. 김서방네는 자식이 12이나 되는데 이서방네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김서방 부인이 또다시 임신하여 해산할 날이 다가왔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서방 부부는 저녁도 드는 둥 마는 둥 마주 앉아서는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한숨만 쉬고 있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이러다가는 슬아의 자식 하나도 없이 영영 외롭게 살다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 마침 김서방 부인이 13번째 아들을 낳았는지 아기 울음소리가 이서방네 집까지 들렸다. 그 소리를 들은 이서방네는 오랜 고심 끝에 김서방네를 찾아가서 간곡하게 청했다. 여보게, 우리 내외 살리는 셈치고 그 아이를 우리 주게. 세상에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으며 자식 떠나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나 마는. 그 아기를 우릴 주면 자네는 적선하고 우리는 꿈에도 그리던 자식을 얻으니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도 사람인데 가만히 있지 않겠네.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겠네. 두 양주가 빌었더니 재산이라는 말에 마음이 동했는지 어쨌는지 데려가서 잘기를 하면서 선선히 아기를 내주었다. 이서방네는 고맙다고 절을 12번도 더하고 아기를 데려왔다. 물론 김서방네한테는 약속대로 곡식가마에다 논밭 토지문서까지 해서 재산 절반을 뚝 떼어줬다. 그러고 나서 데려온 아기를 정성을 다해 키웠다. 늙음하게 얻은 하나뿐인 아들이니 당연했다. 불면 꺼질세라, 놓으면 깨질세라 애지중지 키웠다. 다행하게도 아들은 잔병치레 하나 없이 무럭무럭 잘 자랐다. 유모에 젖을 떼자 걸음마를 배우고 걸음을 걷자 말을 배웠으며 나이 6살 되어서부터는 서당에 다니면서 기초가 되는 글을 다 배웠고 나중에는 독선생을 모셔다가 어려운 글을 배우게 했다. 그렇게 똑똑하고 야무지게 잘 크더니 나이 18살 되던 해에 턱하니 한 번만에 과거에까지 급제했다. 온 집안에 경사가 났다. 풍악 잡히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어 잔치판을 벌였는데 경상도 각설이패가 다 모여들었다. 인근에 난다긴다 하는 명문 집안에서 이서방네 집으로 청혼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왔고 어느덧 규수를 고를까 하고 이서방 부부는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호사다마라고나 할까. 일이 이쯤 되니 그만 김서방네의 마음이 달라졌다. 본시 자기네 아들인 걸 포대기에 쌓인 채로 건네주었더니 저렇게 잘 커서 출세를 했느니 경사가 났느니 하니까 이서방네가 한 살림 챙겨주는 바람에 자기네 14식구가 굶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찮게 생각되고 자기네 잘난 아들을 빼앗긴 것이 오히려 억울하다는 쪽으로만 자꾸 생각이 돌았다. 그래서 김서방 부부는 다짜고짜 관아에 가서 송사를 넣었다. 이서방네 외아들이 사실은 우리 친아들입니다. 갓난아기 때에 달라고 애원하기에 잠시 맡겼더니 아주 자기네 아들이냥 데리고 삽니다. 이제 아들을 찾고 싶으니 현명한 사또께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관가에다가 소지를 올리니 나라법에 따라서 원님이 나를 받아
재판하게 됐다. 아무 날 아무 시에 재판할 것이니 김서방네와 이서방네는 동원으로 오라고 관에서 통보가 왔다. 이런 기별을 받고 보니 이서방 부부는 참 기가 막혔다. 비록 자기네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은 포대기에 쌓인 걸 데려와서 친부모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인제 와서 돌려달라니 억장이 무너지고 온 천지가 새까맣게 보였다. 게다가 재판하면 질 게 당연했다. 핏줄이 엄연한데 친부모가 먼저지 양부모에게는 권리가 없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눈빤이 뜨고 금지옥엽 귀한 아들을 곱다시 빼앗기게 생긴 내외는 그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는 끙끙 앓았다.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물었다.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너는 알 것 없다. 어머니와 아버지 일이면 곧 소자의 일이기도 한데 어찌 그리 매정하십니까? 말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을 해줬다. 일이 이만저만해서 아무래도 너를 친부모한테 돌려보내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줬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 일이라면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하더니 내처 아무 말이 없었다. 이러그러 재판하는 날이 됐다. 김서방네하고 이서방네가 재판받으러 관가에 갔고 아들도 따라갔다. 원님이 소지를 내놓고 송사를 보는데 기른 부모의 은공도 중하다마는 낳은 부모가 핏줄을 나눈 진짜 부모이니 아들을 데려갈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막 그쪽으로 판결이 날 기세였다. 이때 아들이 원님 앞에 썩 나섰다. 사또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인재니 원님이 괄시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사건 당사자이기도 하니 원님이 말을 해보라고 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 여기에 벼를 심어 키우는 논이 있습니다. 아래 위로 이웃해서 한때 개씩 논이 있었는데 하루는 벽시 한 알이 바람에 날려 위쪽 논에서 아래쪽 논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벽시가 땅에 묻혀 있다가 이듬해 봄에 싹을 틔웠습니다. 아래쪽 논주인은 그 벼를 잘 키웠지요. 김도 메고 거름도 주고 정성을 다해 키워서 가을에 이삭이 실하게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 벼는 누구의 것입니까? 사또가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대답했다. 그야 키운 사람 것이지. 아래쪽 논주인은 1년 내내 공들여 벼를 키웠지만 위쪽 논주인은 벽시 하나를 내준 것밖에 따로이 한 일이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소생은 어느 부모에게 딸린 자식입니까? 낳은 부모입니까? 기른 부모입니까? 이것도 답이 뻔했다. 벽시일이랑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님이 마음을 고쳐먹고 판결을 다시 내렸다. 듣고 보니 옳은 말이로구나. 이서방네는 아들을 돌려줄 것 없다. 여태 살던 대로 살아라. 아들은 원님에게 고맙다고 크게 절하고는 친부모를 찾아가서 좋은 말로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제가 어찌 천륜지정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친부모님에게는 아들이 12이나 있지만 연로하신 양부모님에게는 소자 하나뿐입니다. 제가 친부모님을 찾아가면 낭망하신 두 분은 곡기를 끊고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제가 잘합니다. 돌아가십니다. 이것은 부모님에게 자식으로서나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양부모님 모시고 살겠지만 낳아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친부모님을 찾아뵙고 효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렸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아들의 지혜에 탐복하고 이 송사를 다들 벽시송사라고 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조반석죽은 아침에는 밥을 먹고 저녁에는 죽을 먹는다는 뜻으로 몹시 가난한 살림을 이르는 말입니다. 양주는 바깥주인과 안주인이라는 뜻으로 부부를 이르는 말입니다. 소지는 예전에 청원할 것이 있을 때 관청에 내던 서류를 말한다고 하는군요. 억장은 가슴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이러고러는 이럭저럭 시간이 흘러서라는 의미입니다. 곱다시는
그대로 고스란히라는 뜻입니다. 천륜지정은 부모 자식 사이나 형제 간에 저절로 우러나는 본능적인 애정을 말합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서정오 선생이 글을 적고 이유정 화백이 사파를 그린 책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가 모본입니다. 대전시립박물관과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서 그림을 빌렸습니다. 지방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 이래 관혼상제에서 3-7일 동안 걸어두는 금줄의 그림을 빌렸습니다. 또 네이버 블로그 늘 푸른 소나무의 중마고 뜻과 유래를 알자와 다음 블로그 맥결의 양평이야기 흥부 놀부 동화마을 회열리의 화랑펜션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램프쿡의 K푸드 아카이브의 전통식품 백과 전통식품 백과사전에서 나물죽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준근, 안중식, 김득신, 그리고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이리사마레프,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그리고 게티 이미지 코리아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